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오늘 12월 9일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좀 춥습니다. 아무쪼록 특히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 건강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사 또 바이러스를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도 더 바이러스 방역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본 건강이 좋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그렇고요. 정말 요즘 이게 나라냐 싶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말기 때 이게 나라냐 해서 촛불 집회가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들었었는데 그 뒤에 이미 오래전에 이것도 나라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나라냐 해서 새 정부가 들었었는데 이것도 나라냐?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라냐? 근데 여기다가 이 문재인 정부가 하도 이 나라를 지 멋대로 하니까 나라가 네 거냐? 그게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 겁니까? 문재인 정권 겁니까? 지 멋대로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이 나라가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참 보통 이 위험한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완전히 빚으로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빚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마침 영국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일반 국민들에게도 접종을 한다니까 나아지겠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2월부터는 접종을 하지 않을까 할 거라고 대략 내다보면서 4,4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도 그런 점이 있지만 이 나라 정치가 정말 이게 나라냐 싶습니다. 도대체 이 공수처법은 왜 저렇게나 악착같이 통과시키려 합니까? 그것은 이 검찰, 법원, 국회, 또 고위공직자들, 심지어는 군인들까지도 장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과 또 수녀들 3천 몇백 명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걸 했던데 또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불교계에서도 또 기독교계에서도 저기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검찰의 강력한 힘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수사권과 그동안에 검찰이 문제가 많았었죠. 그러나 검찰이 진짜 문제는 민생과 관련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치적인 부패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이 문제된 것은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서 집권 세력의 압력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서 처리하지 못한 것,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되면 다른 것도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있는 이 검찰은 권력형 부정부패, 권력 실세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이 정권이 지금 이걸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가지고 무슨 검찰 개혁을 주장합니까? 그 다음에,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를 해야 되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이나 구분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기소는 자동적으로 되는 건가? 뭐예요, 그게? 물론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 수사검사가 수사한 사람이 저는 기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또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만든다는데, 공수처법에는요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게? 정말로 이 나라의 법률 전문기관은 법원과 검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소권 이런 거는 검찰에만 둬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공수처에다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지금 부여하는 그런 지금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장만 임명하면 지금 이것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혀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이 정권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 정권은 자기네들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말이죠, 전혀 엉뚱한데 오히려 검찰이 지금 제 역할을 하는데 이거 방해하는데 들러리서는 이런 국민들 이 정신이 있습니까? 특히 정의구현 사재단, 왜 그 지난날 정의구현 사재단이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역할을 해온 것을 지금 스스로 지금 모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전 이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들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어제 그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걸 좀 조지는 글을 하나 쓰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일이 바빠서 제가 못 썼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요, 이런 어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날 조중동 어용 다 보아온 사람 아닙니까? 조중동의 어용은 저리 가랍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중요한 성과물 중에서 첫째 성과는 뭐냐면 대통령 전두환 군부 독재 끝장내고 대통령을 내 손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한 거, 이것이 중요한 성과고, 그 다음으로요 가장 큰 성과는 한겨레 신문의 창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민주화운동의 아주 중요한 성과인데, 이게 지금요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권 세력에 비판하는 게 언론의 본래적인 사명이고 기능입니다. 완전히 그냥 정권에 붙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요 지금 현재 이 한겨레 신문에 편집하고 하는 이런 논설 쓰는 사람들, 정말 역사의 이름으로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 참 의심되는 게 있는데, 제가 강준만 교수가 쓴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어용 지식인들이 완전히 그냥 이 권력의 앞제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어용 지식의 대표가 누굽니까? 한겨레 신문 아닙니까? 한겨레 신문에 그 칼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강준만 교수는 그 한겨레 신문에 왜 지금도 글을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한겨레 신문에 쓴 강준만 교수의 글은 전혀 날카롭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켜가고 있습니다. 난 참 강준만 교수 그 책 써난 걸 보고 이야, 난 몇 가지 감탄을 했는데, 우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더만요. 언제 그렇게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싶고, 그 다음 또 그 분석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런 분이 어용 지식인들의 집합체인 한겨레 신문에 왜 계속해서 글을 쓰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수처법이 또 이 지금 뭐 어제 법사위 통과해가지고 오늘 지금까지 지금 이걸 본회의 지금 통과시켜서 제정한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은요 위헌 법률이고,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그냥 법관이나 검찰, 뭐 군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 전부 다 이 정권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정말 없애야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총장 이 해임과 관련해서 내일 이제 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한답니다. 뭐 해임을 할지 그건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해임할 준비를 굉장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6가지 이유 중에 한 개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징계 사유로 내세우는 것이 법관 사찰입니다. 즉 검찰이 법관 뒷조사를 해가지고 사찰했다는 겁니다. 뒷조사한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난 거다 모았다는데 뭐 다른 지금까지 계속 그래 해 왔습니다. 또 다른 나라도 그래 한답니다. 더욱이 그래서 이걸 이제 법관 회의를 열었어요. 엊그저께. 어제 말고 그제 법관 대표자 회의 120명이 그 법관들 대표해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에서 말하자면 이에 대해서 이걸 뭐 법관 사찰이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뭐 제주지법의 뭐 장창국 변호사라든가 아주 판사라든가 이 사람이 제안을 하고 뭐 7분에 걸쳐서 개정안까지 냈는데 전부 부결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판사들 스스로가 그런 정도의 문건은 그런 정도의 일은 판사 사찰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말입니다. 자기네들에 대한 사찰이 아니라 하는데 이 지금 추미애 장관 이걸 사찰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 인간이라는 거는 범죄는 누구나 다 밝혀내야 되지만 법무부 장관은요 아무래도 검찰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검찰 편에. 어쨌든 검찰청이 하여튼 법무부의 외청이거든요. 외청. 그러면 검찰 편을 들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범죄도 아닙니다. 명백한 그 범죄 행위가 없을 때 일상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고발하지 않는 거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그걸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고발하지 않는 거 이건 범죄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이거는 인륜에 관계된 문제거든. 뭐 이거는 추미애 장관 이 문제는 인륜까지는 안 들밀 일은 아니지만 법관들 스스로가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법무부 장관이 검사가 법관들을 사찰했다고 이 말하는 거 이런 거를 갖다 댈 정도로 즉 이 징계 사유로 이런 것을 갖다 댈 정도니까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징계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이런 이유로 윤석열 총장을 징계해서 해임한다면 이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국민이 나서서 싸워야 됩니다.
국민이 났어. 이 검찰들 2,100여 명 검찰 중에 지금 서울지검장 이성윤 씨하고 몇 사람 빼고는 전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번에 이 건을 70% 내지 80%가 다 반대했다네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 저는 뭐 해임하리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차례에 걸쳐서 명백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느니 뭐 앞으로 아직도 뭐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느니 하는 이런 말을 했지만은 이것은 윤석열 총장 쫓아내는 데 대한 후폭풍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것이지 이건 쫓아냅니다. 또 안 쫓아내든 안 쫓아내든 이 정권 오래 못 갑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요 좀 이 표현이 좀 너무 저속한데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망하는 정권은 없습니다. 저는 저도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그동안에 정권 망하는 거 많이 보아왔습니다. 딱 이게 지금 정권 망할 조짐입니다. 망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처참해질 것입니다. 또 그렇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도록. 왜? 이렇게나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 대통령을 그것도 또 뭐 그냥 무능해서만이 아니라 아주 어떤 점에서는 고의적으로 하는 것 같은 정말 나쁜 대통령 아닙니까 이게? 나쁘다는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이 사악하다는 말입니다. 딱 사악한 정권이고 사악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 소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광화문 경복궁역 6번 출구 앞에서 문재인 정권 퇴진 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이 정의사회를 바라는 교수 모임 조성환 공동대표와 그 다음에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지구당 위원장이고 또 젊은 변호사인데 제가 만나봤는데 아주 똑똑합니다. 참 정말 앞으로 대정치인으로 커가기를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그런 촉망되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좀 왔더니 뭐 경찰이 뭐 엄청나게 나오고 마이크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해산 안 하면 다 입건하겠다 하고 해서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유튜브로 저희가 생중계를 하니까 많이 좀 보시고 또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소리에서 국민의 소리 유튜브에 들어가서 국민의 소리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 유튜브에서 하지만 특히 신의 한수에서 중계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신의 한수에서 조회수가 지난주에 한 거는 7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70만 회가. 이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곧 아마 100만 명이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